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제1야당 대표 김한길, 유족의 진심보다도 참사 최종 책임자의 진심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는 따위의 말로 말입니다. 정말 이런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한길 같은 사람이 하루라도 더 대표직을 유지한다면 야당 간판 내려야 됩니다. 빌어먹다. 빌어먹다는 말의 뜻은 여기저기 구걸해서 그저 얻어먹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하는 꼴이 딱 빌어먹는 꼴입니다. 세월호 전국 때문에 새누리당이 흘린 뜨꾸물을 주워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대신 자존심과 긍지는 버려야 될 겁니다. 적선은 할지언정 존중과 기대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빌어먹는 제1야당 적선하겠지만 계속되면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겁니다. 정말 이철성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끝나면은 김한길 그대로 두면은 야당 간판 내리십시오. 예, 오늘 페이스북에 올라온 임미리님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요, 기란영이 참나 기가 막혀서 오로지 박근혜만 쳐다보면서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의 KBS, 공영방송이 아니라 청영방송인 KBS를 만든 그 기란양, 구성원들로부터 97% 찬성으로 불신임을 받은 그 기란양이 자기를 물러나라니까 노조가 불법적인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치 해바라기, 정치 극한꾼, 정치꾼에 불과한 기란양이 노조를 보고 불법적인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노란 리본 새로 만든 것 같은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시 땡땡에 글을 올려주신 분이 오늘 당첨된 것 같은데요. 예, 당첨자는 앵그리맘님입니다. 앵그리맘님. 다른 분들은 내일 기회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9분 계속되니까요, 앞으로 기회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11시 방송 시작 후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게시판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노란 리본 이벤트 말머리와 함께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댓글 끝에는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연락해서 주소를 확인 후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말머리나 이메일 주소가 빠져 있으면 다음 댓글로 순서가 넘어갑니다. 꼭 말머리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책임자는 뺀 국회 국정조사였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일단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 쪽이 현직 대통령까지 국정조사에 포함시킨 전례가 없다. 국정에 전념해야 할 대통령을 국정조사에 부르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표하며 이런 이유를 들어 야당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아마 노무현식 발상이었다면 기꺼이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진솔하게 밝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은 여론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대통령과 그런 능력이 없는 대통령 차이입니다. 박근혜는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국정조사라는 건 뭡니까? 대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기자들보다도 더 날카롭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예의 없게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합니다. 온갖 엉터리로 답변하고 그야말로 멍청하게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해가지고 박근혜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아주 꺼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 품질의 차이인 거죠.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문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는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유족들의 절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성역 지키기에 사활을 걸었다. 그것이 단지 새누리당의 뜻이 아니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임을 모를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임을 이번 여야 합의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그래서 야당을 욕하는 겁니다. 이딴 식의 야당이라면 간판 내리라고요. 대통령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여당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요. 하나는 박근혜가 무서워서 감히 박근혜를 정은대에 세운단 말이야. 라는 사고도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박근혜를 정은대에 세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기대마저 50대 60대에게 받는 그런 기대마저 다 무산되지 않을까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가 아닌 청와대 참모들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생생한 육성 증언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도 사실 솔직하게 자신만 있으면은 자기가 나서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게 좋습니다. 뭐 청와대가 솔직히 그 김장순지 뭔지 뭐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딴 얘기한 게 말실수한 건 잘못이지만은 청와대가 직접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은 세부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청와대가 직접 재난 무슨 중대본인가 그걸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들을 진솔하게 밝힌다면 오히려 역전의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박근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이 지적하듯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박근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하는 것 의미 매우 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조치보다도 강렬하게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박근혜를 내세우면 완전 깽판 치는 거예요. 깽판. 박근혜는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사건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춰봤어도 대통령의 국정조사 제외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정작 최종 책임자는 조사 대상에서 빠진 이상한 모양새의 국정조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
내가 바로 최종 책임자다라고 했는데 그 최종 책임자를 국정조사 대상에서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나와서 무슨 폭탄 발언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외시켰다면 이게 무슨 국정조사입니까? 여당이야. 대통령을 보위하는 홍위병 정당이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새누리당이야. 그 남경필 지사 후보지 뭔지 나와가지고 경기도민들에게 내가 경기지사 후보가 돼가지고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홍위병들의 집단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야당까지 그게 동의해준다는 거는 정말 김한길이나 안철수가 무슨 양모한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야당 간판을 내려야 될 옛날 이철성이나 민한당의 그 누구야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이런 인간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가 최종 책임자라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그 말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여야 협상에 내가 정언대 서겠다라고 했어야 마땅합니다. 9.11 사태 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초정파적으로 구성된 9.11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시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서면 조사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10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언의 형식과 절차 등은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다른 정인들과 대우는 물론 달랐습니다. 박근혜가 정언대에 선다면 다른 정인들하고 똑같이 하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새누리당의 원내총무 비슷하게 생긴 김한길인데 어제니야 확실하게 하겠죠. 정언 내용 중에 고도의 국가기밀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선서도 생략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부시는 3시간 10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비공개로. 우리도 미국의 경우처럼 정언 방식이나 형식 예우 등을 잘만 갖추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지니는 무게는 미국의 9.11 사태의 견조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여권은 새누리당과 그리고 그것을 보위하는 우파 세력들은 9.11 사태 이후 미국의 단결된 모습과 한국이 전혀 다르다라고 개탄만 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특별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것처럼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정조사에서 비공개든 예우를 차리든 어떻든 조사 대상이 돼서 증언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겁나죠? 나와서 무슨 실수할까 봐서. 비공개를 하세요. 비공개라도 겁납니까? 말 나올까 봐서?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예, 미국에 사는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트위터 쪽지로 1년치 사용료 $135를 페이팔로 붙였다는 연락을 트위터 쪽지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사실 전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잘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타국에서 국민TV의 성공을 위해서 1년치 사용료 선납해 주는 데 대해서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세월호 광고하신 그분들이 광고를 하고 남은 돈이 한 5만 달러 남았대요. 5만 달러면 한 5천만 원 됩니다. 그 5천만 원을 저희 국민TV를 비롯해서 뉴스타파, 그리고 고발뉴스, 팩트TV, 그리고 신문고 이 5매체에 각 10,000불씩 페이팔로 보내드리겠다는 그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아마 미시 USA라는 그 사이트에서 주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범삐님이 CMS 신청했다고 하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각21님도 TV 수신료를 거절하고 환급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기념으로 5자 정자했답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모두 15자가 됐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어제 제가 점심때 요즘 단식을 하기 때문에 냉온욕을 해야 돼서 목욕탕을 갔습니다. 갔더니 저걸 하더라고요. TV에 종편들을 막 틀어놨더라고. 그래서 목욕을 하러 이제 옷을 벗으면서 종편을 보니까 그 금수원에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해가지고 뭐 유병언이를 잡니 많이 하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참 한심한 나라예요. 결국은 못 잡았다죠. 거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저 뭐하는 짓이야, 세금 받아가지고 무슨 사람 하나 잡는다고 4,000명이나 들이다 대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플래카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난 진짜 웃기더라고요. 뭐 김기춘이하고 진짜 유병헌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공갈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거야? 아마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정치부장 있죠? 요즘은 뭐 정치부장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하더라. 정치부장 맞는데 정치 에디터 겸 정치부장이랍니다. 박내용 기자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들어봅시다.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경기 안성의 금수원 대치 현장에 내걸린 플래카드다. 구원파 신도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 중인 정문 한가운데 걸려있다. 통상 이런 경우엔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나 그보다 더 위인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기 쉽상이다. 한데 구원파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콕 집어 내걸었다. 어제는 그 위에 우리가 남이가란 현수막이 새로 추가됐다. 역시 김기춘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구원파 대변인에게 물었다. 왜 김기춘인가? 오대양 사건 때와 세월호 사고가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의 잘못을 덮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김기춘은 그때 법무장관이었고 지금은 비서실장이다. 김기춘이 기획하고 연출한 표적수사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예, 구원파 대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대양 사건 때하고 세월호 때가 똑같이 흘러간다. 정부의 잘못을 덮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데 그때 법무장관 김기춘이었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춘이다. 김기춘이 기획하고 연출한 표적수사다. 라고 구원파 대변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했다는 건데요. 정확한 설명은 못 됩니다. 그들의 의심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짚히는 대목은 있다. 세월호 사고는 출항, 침몰, 대피, 구조, 관리라는 여러 단계에 걸쳐 온갖 부조리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일가의 탐욕은 그중 하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이다. 경제수사는 급할 것 없고 한다 해도 조용히 진행하는 게 상례다. 그런데도 사고 일주일째부터 친여 보수 신문과 방송은 유병헌으로 뉴스를 도배질하기 시작했다. 갑옷에 헬멧을 쓴 경찰 수천 명의 대오는 거학과의 전쟁 이미지를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가 난데없이 공권력과 구원파가 맞서는 국면으로 바뀐 것이다. 덕분에 우왕좌왕했던 정부에 대한 추궁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검찰을 움직이고
언론을 조종하는 마스터 플랜을 누가 짜는지 구원파는 꿰뚫어 본 것이다. 대통령 담화는 사실 청와대의 잦은 침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가 보여온 독선과 오만함이 24분간의 대국민 담화 속에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불과 한 달 만에 24개의 대책이라는 것을 뚝딱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 있죠. 정치권이나 그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초당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8개월 동안 시시콜콜 조사한 뒤에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40개가 넘는 대책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에 기초해 사후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한 달 만에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24개 대책이라는 것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청와대 스스로 침몰하는 꼴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뭔가 진단을 해야 대책이 나오는 건데 진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은 처방전을 던진 겁니다. 해경 해체는 옛날 임금이 대역죄인이 나온 마을을 쓸어 없애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역죄인 마을이 나오면 그 마을을 아예 그냥 가로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다 연못을 만든 그런 중국 고사도 있어요. 박근혜가 무슨 중국 황제입니까? 박근혜가 무슨 조선 임금입니까?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옛날 임금이 대역죄인이 나온 마을을 쓸어 없애는 것과 흡사하다는 박내용 정치부장의 지적 정말 기가 막힙니다. 중재인에게 수백 년 행을 물리겠다는 초법적인 행벌도 제왕적인 발상입니다. 천인이 공로하는 어린이 성폭행범 형량을 높이는 것 하나도 꼬박 6개월 동안 8차례 공론화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의 행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도대체 지가 무슨 제왕적인 존재라고 온갖 초법적인 조치를 다 내놓더라고요. 박근혜는 지금 박근혜의 대가리 속에 있는 시계는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가 통치했던 그 유신시대의 시계에서 단 한 치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 거기서 그대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야말로 그 눈물 코스프레야말로 청와대가 스스로 침몰해 나간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전혀 무리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백성에게 내리는 왕의 칙령에 가깝다. 칙령이라 하더라도 백성을 품는 왕의 정리가 있다. 물속에 자식을 둔 부모를 생각했다면, 그 부모를 위해 목숨 걸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잠수사를 떠올렸다면 해경 해체는 잠시 미룰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해경을 때렸지만 멍은 가족들의 가슴에 들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해경을 때렸지만 그 멍은 가족들의 가슴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박근혜예요.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내 말이 곧 법이다, 찜이고 국가다라는 식의 군주적 발상을 고치라는 겁니다. 국정체력과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대통령 심기 외에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참모들을 다 싹 갈아치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를 틈타서 공안검사 출신을 국가정보원 차장으로 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검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대선 캠프 출신의 꼴통 보수를 방통심의위원회에 앉히면서 반듯한 나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쫓아낸 검찰총장을 욕보이기 위해 혼의 아들을 찾는데 반년 넘게 온 검찰력을 쏟아부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는 검찰총장 아들만 찾아주느냐는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당에서조차 이른바 왕실장이라는 김기춘을 교체하는 게 인적쇄신의 핵심이라고 요구하는데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김기춘 안 자르면은 박근혜가 잘릴 겁니다. 얼마 전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관찰한 여권의 고위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년간 언론 생활을 했다. 자기 뒤에는 항상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누가 자기를 치받으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가 정색하고 치받으면 그걸 견디지 못한다고요. 스스로 뒤에 지금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박내용 경향신문 정치부장의 이야기나 박근혜에게 보내는 충고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스스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박근혜를 오히려 침몰하는 박근혜를 구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좋은 쉬 가장 좋은 배는 리더십 아닙니까? 대통령이 좋은 배로 갈아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끝내고 있는데요. 자기 등 뒤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가 그런 얘기 들을지 의문입니다. 예.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정말 구와 묻자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희망촛불님 어제 사용료 납부 신청했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찌짤찌다님 정자를 할까 사용료를 더 낼까 하다가 어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1년치를 선납했는데 다시 월납하기로 했다고요. 일단 4, 5월 두 달치 22,000원 어제 납입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미래통조합 국민TV 조합원들이 늘어나면 더 좋은 방송,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을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송 만들어낼 겁니다. 기란영이처럼 오로지 박근혜만을 생각하며 청와대에 의한,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의 방송, 청령방송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국민TV 조합원이 늘어나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해주신 분이 꽤 있네요. 희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모래님, 윤아정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구 북구 매천동에 닉네임이 황석영이네요. 예, 설마 소설가 황석영님은 아니시겠죠? 예, 대구 북구 매천동의 황석영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지주클럽 대표인 정한영 조합원님이 주관하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등반 행사가 있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입구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즐겨 드시던 생막걸리와 소정의 먹거리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참여 문의는 팟빵 홈페이지의 메인 배너 또는 다음 카페 지주클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런 광고도 있네요. 지주클럽 정한영 조합원님은 여러 차례 광고를 하신 분인데요. 이번에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입구에서 추모 등반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광고하겠습니다. 대전지역 협의회 구성 준비 모임에서 한 광고인데요. 민동기, 김용민의 미래덕후 공개방송이 대전에서 있습니다. 대전지역 협의회 구성 준비 모임을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공개방송 이외에도 오카리나 그리고 젬베 연주, 인디밴드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5월 24일 이것도 토요일입니다. 대전 동구청 12층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하오니 국민TV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는 대전지역 조합원 밴드 회원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범식님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좋은 칼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부교수의 칼럼인데요. 일산, 방이동 그리고 세월호의 교훈입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하나는 사고 발생 직후 황금 시간을 우왕좌왕하다 허비해 대재앙에 이르게 한 대응 과정상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키우게 했던 원인들이다. 선박의 증축과 화물의 과적, 그리고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은 채 운항할 수 있게 된 경위를 짚어봐야 한다. 바꿔 말해 규제 완화가 이런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규제 완화가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규제라는 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없겠는지를 철저히 따지면서 해야지 소몰듯이 몰아가면 안 됩니다. 특히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의 규제 완화 몰이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꼭 닮았습니다. 전 정부는, 즉 이명박 정부는 규제의 전봇대를 뽑자라며 규제 완화를 다그쳤고,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숴야 될 악, 손톱 밑의 가시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 완화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규제는 악입니까? 지금의 규제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선박의 연령 제한에 관한 규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제, 해양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톱 밑의 가시일지 몰라도 그 기업의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지난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를 가슴치며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를 겪었어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를 더욱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규제 완화의 대가는 계속 치러야 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상징적 사례가 있다. 경복궁 바로 옆 송현동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에 대한항공이 지으려 하는 이른바 학교 앞 호텔이 그것이다. 송현동 땅은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당연히 호텔을 지을 수 없다. 또한 이곳은 북촌지구 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호텔 용도를 불허하고 있다. 게다가 아주 가까이에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학교 보건법에서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한 땅이다. 2008년 이 땅을 매입한 뒤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불가통보를 받자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과 서울고법 그리고 대법원에서조차 기각당한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송현동 땅, 경복궁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부지 숙소였습니다. 여기는 일반 거주지역이에요. 일반 거주지역에는 호텔이나 여관 이런 거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있어가지고요,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또 호텔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집요하게 노력한 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독려 때문인지 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0m 이내 절대 정화구역에까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지켜야 될 당사자인 교육부조차 앞장서서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훈령을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문화관광부, 이런 미친 교육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남수, 넌 정말 나중에 무슨 욕을 얻어 처먹으려고 이따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황제주차, 황제라며 서남수!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애태우며 구조를 지켜보던 와중에 국무조정실은 규제법정 포털 사이트를 열고 학교 앞 관광호텔 설치 문제를 첫 번째 토론 주체로 올렸습니다. 학교 앞 숙박시설과 유흥시설로 인한 문제는 여러 번 고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2000년 여름 일산 신도시의 러브호텔 반대 운동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서 지은 방이동 숙박시설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낯뜨거운 전단지들이 가득한 그 거리를 오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7성급의 고급 호텔이니 유흥시설이니 7성급의 호텔이니까 고급 호텔이니까 유흥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항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의 대가는 늘 혹독하다. 일산과 방이동이 그랬고 세월호 또한 그렇다. 유서 깊은 북촌의 들머리 경복궁 바로 옆에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을 무시한 호텔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곳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의 학교 앞에 숙박시설과 유흥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손잡고 무너뜨린 규제를 어느 국민이 지키려 하겠는가? 법을 바꾸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려는 기업, 그리고 본분을 망각하고 기업의 과욕을 정당화해주는 정부를 보라. 지금 침몰하는 것이 어디 세월호뿐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예, 유서 깊은 그 북촌의 들머리 경복궁 바로 옆에다가 학교보건법과 도시계획을 무시한 호텔이 들어서게 된다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 학교 앞에 숙박시설과 유흥시설들 우죽순처럼 들어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대기업이 함께 손잡고 무너뜨린 규제를 어느 국민이 지키려 하겠습니까? 법을 바꾸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려는 기업가 그리고 본분을 망각하고 기업의 과욕을 정당해주는 이 정부를 보십시오. 지금 침몰하는 게 어디 세월호뿐이겠습니까?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예, 게시판에 시카고님 어제 조합이 1년치 일단 입금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방송 듣다 보니까 미국 교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네요. 예, 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카고님에게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TV 계속 발전할 겁니다. 지금은 월화수목금 5시 동안 1시간밖에 뉴스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합원 수가 3만, 4만, 5만으로 늘어나고 사용료 납부 신청하는 분들 지금 7,000명 넘었습니다. 8,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2만, 3만으로 간다면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서울 중구 명동 이가의 도반님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는 국민